우리 딸이 언제쯤 마음 잡고 공부하는지라고 얘기를 했네요. 언제쯤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할까? 언제쯤 마음 잡고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카드, 마음이 항상 들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돌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의 현재 상황 자체가 자불안석입니다. 불안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 형상이고요. 그리고 현재 마음을 많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좀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공부에 대해서 압박을 주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냥 잘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구속되는 게 싫고 마음은 불안정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좀 안정을 해서 잘 다독거려주고 너 믿는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를 좀 많이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음을 좀 다독거리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도 대학 가려고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년에 고3이 되는데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볼게요. 내년에 고3이 되는데 대학 갈 수 있을까? 내년 얘기인데 너무 일찍 물어본 것 같기도 해요. 내년 얘기인데요. 첫 번째 카드, 소드 페이지 역방향.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공부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소드 페이지 같은 경우 정방향일 경우에 제대로 된 학습 또는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인데, 역방향일 경우에 사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는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 스스로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 공부하고 있는, 즉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만족스러운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즉 학원을 보낸다든지 과외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만족에 취해서 뭘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 인강이라도 들어라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이제 공부해 보겠다고 마음은 잡았지만 제대로 된 스승이나 제대로 된 이제 공부 방향, 이것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을 그만두셨는데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볼게요. 나이가 50인데요. 가끔 그래요. 이제 그 사주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있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일단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질문이 일을 그만뒀는데 취업이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을 하셨죠.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비견이 운에서 왔고 지지로 자수 상관이 와서 월령의 관을 충 하고 때렸거든요. 이렇게 때렸다라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원천 기술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정관격이 정인이 없죠. 투가는 편관이 했고요. 그러면 저것을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될 겁니다. 편관격이 신약하다라는 것은 사업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로 가능하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견이 왔으니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운은 만 49세부터 정인이 왔습니다.
평관격, 투관된 평관이 격이 됐는데 평관격이 정인을 받다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도전해야지 됩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견 겁재하고 올해 내년 운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단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취업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올해 운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취업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년이 되면 또다시 새롭게 다른 거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잘 맞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사주에서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 문서를 다루고 그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으로 49세 되면서부터 인성이 운에서 왔으니 이 기간 동안에 즉 54세 정도까지는 공인중개사와 같은 일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올해 일을 간두시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이긴 하는데요.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기는 하겠죠. 올해 내년 운이 크게 나쁘거나 그런 때는 아닙니다. 원래는 평관격은 재생살이 됐다라는 것은 자기 한몸 희생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희생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평관격이 신약해버리면 늘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 명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내후년 정도에 시험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시면 그 길로 진로를 삼으셔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자, 일강님 다시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해 이사해도 되냐고요? 원래 올해 월령을 충했잖아요. 월령을 건드렸다라는 것은 이사하는 거 가능한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하셔도 됩니다. 내년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이사가 내년으로 가잖아요. 일이 좀 꼬이거나 그럴 수 있어서 겉으로만 그럴싸한 집으로 가게 될 수 있으니까 이사를 하시려면 올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올해 이사를 한다면 서쪽하고 동쪽은 막혀 있거든요. 올해 운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서쪽하고 동쪽을 피해서 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서쪽하고 동쪽이라고 해서 그쪽이 다 막힌 게 아니고요. 뭐 동남쪽, 동북쪽, 서남쪽, 서북쪽 이런 쪽은 열려 있으니까 정, 동, 정, 서 이쪽만 피해서 가시면 됩니다. 스타트 누님, 아버지가 바람피신 적이 있으셔서 제가 의부증이 있는 편이라고요. 남친을 만날 때 몰랐는데 아빠랑 닮은 점이 너무 많아서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려고 했는데 혹시 타로로 남친이 다른 여자가 있는지 봐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고 그 위에 짧게 사귄 여자친구들이 있다고요. 자, 지금 현재만 볼게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있을까? 네, 타로로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있을까? 네, 없어요. 잠깐만요. 일단 없어요. 첫 번째 카드. 매달린 남자 카드 나왔습니다. 매달린 남자 카드 어디에 묶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디에 묶여 있다. 스타트 누님에게 묶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저렇게 묶여 있는 남자는 주변에 여자가 있을까요? 저렇게 묶여 있는데 일단 없어요. 두 번째 카드 완드 8번 역방향 있다 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고 만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컵 7번의 역방향 여자친구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방향이잖아요. 상상이 깨지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허상이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스타트 뉴님 의부증, 의처증 어떻게 따지고 보면 참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타고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주를 세팅하고 그러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의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을 때만 내 사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의 사람. 그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여자 72년생인데, 잠깐만요. 네, 그래요. 입력하다 보니까 이게 잘 입력을 안 시켜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생년월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자분 72년 11월 14일 음력이시고, 남자분 63년 윤 4월 8일 이렇게 됐죠. 이제 맞죠? 네, 이제 맞죠? 자, 여자분 사주 자월의 갑신일주, 자월의 갑신일주. 사주는 투관된 게 편인 이랬죠. 그러면 편인격 이래 볼게요. 인성이 지나치게 왕한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신합형 하고 있죠. 신자진 합수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관이, 일지에 있는 관이 자수를 만나서 인성화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남자가 또는 남편이 남편으로서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이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만족스럽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인성은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인성이 일간을 생할 때 일간에 근이 없으면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데, 그러니까 관이 인성을 생하는 것은 남자가 나한테 잘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성이 일간을 생하면, 그 생을 받아 먹으면 내가 만족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관이 생하지 않고 인성이 일간을 생해도 남편이 나한테 잘 못해도 내가 만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데 일간이 근이 없어서 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이 이렇게 사신, 합, 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합하고 형하냐, 형하고 합하냐, 이것을 나중에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결혼 전에 많이 싸우셨으면 살면서 그냥 만족스럽게 사는 거고요. 결혼 전에 안 싸우셨으면 살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인다하다라는 것은 갈수록 내 남편이 무능력해진다거나 또는 점점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거나 그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두셔야 좋습니다. 남편은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냥 간판입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될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자분 사주는 4월에 계유일주 그랬는데 투관이 정제 투관 됐고 편제 투관 되었죠. 이렇게 정편제고 혼잡되게 투관 되었는데요. 식신이 정제를 생하고 있습니다. 식신이 정제를 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남자 사주가 자기 배우자한테 잘 해주긴 하는데요. 포인트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 배우자가 정말 원하는 그런 것을 제대로 잘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잘한 것들 또는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잘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늘 불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궁합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 정제격과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격이 서로 다르죠. 정제격은 눈앞에 보여지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성격은 좀 멀리 또는 과거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포인트가 잘 안 맞아요. 시차가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제격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삐졌으면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아이고 삐졌어요 우쭈쭈 해주고 이러면 금방 풀려서 헤헤하고 웃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자기가 삐졌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삐졌는지 또는 왜 내가 기분이 나쁜지를 남자가 알고 그거 하나하나를 맞춰줘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격의 남자는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여자가 삐졌으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 옆에서 알짱거리게 되거든요. 알짱거리게 되면 여자분 입장에서는 겁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궁합에 있어서 서로가 화를 푸는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알고 여자분이 화가 났으면 얘기를 미리 하셔야 돼요. 나 지금 화났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내가 가까이 오라고 할 때까지 오지 마. 내가 알아서 풀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남자분이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그 즉시 옆에 붙어가지고 화를 풀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살면서 부딪히는 게 조금 많을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올해가 인성이 운에서 왔어요. 경자하고 보통 남자 사주가 인성이 운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식신을 잡아요. 이렇게 식상을 잡기 때문에 여자한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사라지게 되고요. 불만을 얘기를 한다거나 과거의 일들을 꺼내가지고 막 여자를 괴롭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올해입니다. 근데 자수가 와서 하필이면 또 배우자궁을 기문원진 하면서 자유파하고 깨져. 이렇게 되면 부부 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시절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올해 여자분한테는 편관이 운에서 왔죠. 편관이 운에서 왔다는 것은 괜히 사소한 걸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관이 와서 설이 싹 되죠. 이렇게 되면 항상 내년까지는 좀 불만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질문이, 강희님의 질문이 둘이 헤어져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가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 궁합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가 있으면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헤어질지 말지는 아이가 있냐 없냐로 결정합시다. 우리 왜? 아이가 무슨 죄야? 결혼을 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궁합들이 참 좋아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끌리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잖아요.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강희님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점쟁이는 이혼해라 말아라를 결정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들 사주가 이러니까 어떻게 극복할래?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궁합은 원래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거나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고요. 답이 없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쟤는 원래 저래. 저 사람 원래 저래. 라고 외우셔야지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지 이해해야 될 궁합은 아닙니다. 이 궁합 자체가. 답변이 됐을까요? 지영리님, 편입격 여자는 그럼 어떤 격이랑 만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편입격 여자, 관인격들은 관인격들끼리 놀면 되고요. 식재격들은 식재격들이 놀면 됩니다. 원래 격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회적인 가치관을 얘기를 해요. 답변이 됐기도 해요. 부부가 살면서,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요. 피가 섞인 부모, 형제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 만나가지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까요? 내 마음 알아줄까요?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니, 피 한 방울도 피가 섞인 부모, 형제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가족끼리 싸워갖고 이기면 뭐 해요? 상이 나와요? 돈이 많이 벌려요? 부부가 싸우면, 그러니까 가족이 싸워가지고 자존심 대립을 해가지고 이기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저는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봤는데요. 마음 상한 적은 있잖아요. 자존심 대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긴 것 같아. 자존심 대결해서. 근데 그 이긴 순간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이기고 나니까. 아니, 집사람 얼굴 보면, 아, 저게 이제 자존심이 상했구나. 나는 이겼는데 저쪽은 상했구나. 그럼 이제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도 내가 차려 먹어야 될 것 같고, 저녁도 내가 차려 먹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설거지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피가 섞인 부모 형제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나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까요? 하고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차라리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